안녕하세요. C샵 교과서 저자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샵 교과서 책의 47장 개체와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클래스부터 현재까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어떤 개체라든가 필드, 생성자, 소멸자, 메서드, 인터페이스, 특성 등등등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고요. 책에서는 한 4-5페이지 정도를 거쳐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체와 개체지향 프로그래밍 관련된 용어들 한번, OOP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하나의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OOP 폴더에 카월드 데모, 카월드 소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카월드 데모로 복사를 해 놓고요. 카월드 데모 이름으로 만들어 놨고요. 얘를 시작 개체로 잡아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C샵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생성을 해냅니다. 즉 우리가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개체의 구성 요소들, 즉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제가 모던 C샵이라고 하는 거는 C샵 8.0 또는 C샵 9.0처럼 C샵 8.0 이상을 모던 C샵으로 발음하고요. 현대적인 C샵, 최신 C샵 문법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나머지 모든 C샵에서 사용할 만한 어떤 문법적인 요소, 구성 요소, 컴포넌트들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 자,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순서대로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키워드 우리가 배웠죠. 네임스페이스를 제가 한 줄로 뭐로 정했었나요? 네임스페이스는 클래스 이름 충돌 방지라는 거고요. 자동차 세계로 따지면 네임스페이스는 자동차 브랜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의 자동차 이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임스페이스는 최상위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도메인이라든가 회사 이름을 사용해서 회사 브랜드를 사용해서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주게 되면 클래스 이름이 충돌이 방지가 된다. 제가 현재 제 프로젝트에 .NET 프로젝트에 카 클래스를 수십 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충돌이 되지 않는 것은 각각 다 네임스페이스로 묶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번호를 매겨놨네요. 2번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전세계 표준 의미, 즉 표준 의미, 다중상속을 주는 의미가 인터페이스다. 즉 I 스탠다드란 이름으로 표준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놨네요. 우리는 자동차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 즉 흉내를 내본 거잖아요. 현실 세계를 자동차 클래스를 가지고 흉내, 모델링을 해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런 메서드는 우리가 전진 또는 직진 이렇게 표현을 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코드만 봤을 때 그런 게 연상이 되겠죠. 그러면 런 메서드, I 스탠다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들은 반드시 런 메서드를 구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카 클래스 안에는 런 메서드가 반드시 구현이 되어 있을 거다. 여기 메서드에 런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자동차를 생성해내는 뭐뭐뭐 설계도다. 클래스가 C샵에서는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그래서 설계도 역할을 한다. 자동차를 생성해내는 설계도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봅니다.
카 클래스에 보면 필드라는 게 있고요. private member variables라고 해서 필드는 제가 어떻게 하자? private로 꽁꽁 숨기자. 꽁꽁 숨기자. 그래서 필드 설명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캡슐화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약간의 추상화 개념이에요. 추상화. 그 다음에 상속의 개념이죠. 추상화. 런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시그니처를 만들어 놓고 실제 구현, 추상화 시켜 놓고 실제 구현은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상속. 이게 추상화라는 단어하고 상속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필드는 어떻게 하자? 꽁꽁 숨기자. 이게 뭐예요? 캡슐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다형성을 통해서 주로 4가지가 일반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캡슐화, 다형성, 추상화, 상속.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4개 단어가 또는 3개 단어가, 3개 용어가 뭐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OP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캡슐화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꽁꽁 숨기는 거예요. 필드는 외부에서 자동차 클래스 바깥에서 네임 속성, 네임스, 배열, 언더스코어 랭스 같은 어떤 읽기 전용 필드 같은 경우를 꽁꽁 숨겨서 사용하자. 그 개념이에요. 즉 필드는 자동차로 얘기를 들면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은 차체에 꽁꽁 캡슐화하자. 숨기자. 이게 캡슐화의 특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는 자동차 객체를 조립한다. 자동차 객체를 시동 걸기로도 제가 표현을 했고요. 조립 또는 시동 걸기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자는. 그래서 생성자는 메서드, 생성자 오버로드도 가능하네요. 오버로드 여러 개 중복해서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생성자의 역할은 뭐다? 필드를 기본값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게 생성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생성자 얘기할 때 생성자는 자동차로 얘기를 들면 자동차를 조립한다든가 조립 또는 시동. 얘도 시동이라는 의미는 동작이잖아요. 생성자도 어떻게 보면 생성자 메서드다.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었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메서드는 말 그대로 클래스가 가진 하나의 동작입니다. 메서드는 대부분 퍼블릭으로 만들고요. 런 메서드. 위에서 런 메서드를 상속을 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 코드를 구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성은 프라이빗한 필드를 제가 여기 써놨네요. 프라이빗한 필드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속성을 사용하자. 즉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두고 캡슐화하고 만약에 캡슐화된 필드에 있는 값을 외부에 공개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뭐를 사용하자? get 뭐뭐뭐 메서드 또는 속성을 사용해서 외부에 공개하자. 메서드도 속성 대신에 메서드 쓸 때는 get 뭐뭐뭐 메서드, set 뭐뭐뭐 메서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C샵에서는 name 같은 속성을 사용해 줄 수가 있겠고요. 세팅은 안에서만 세팅하게 해주고 싶다면 private 세팅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읽기 전용 속성, 쓰기 전용 속성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구성 요소에서는 소멸자라는 게 있었죠. 파이널라이저, 디스트럭터. 소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얘 얘기할 때는 우리가 쓸 일 없다고 했어요. 딱 한번 예제 만들어 놓고. 얘는 약간의 폐차 개념이고요. 그리고 누가 대신해 준다? 주차 요원이 대신해 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쓸 일이 없다. 누구를 믿자? 가비지 컬렉터. 비싼 엔진의 힘을 믿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덱서는 속성의 배열화. 인덱서는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 자동차 목록을 자동차 객체의 하나의 자동차 브랜드의 어떤 목록을 문자열 또는 정수형으로 이렇게 묶어서 관리를 해주는 개념이 인덱서입니다. 속성을 배열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개체에 괄호 열고 닫고 0번째 속성, 첫 번째 속성 이런 식으로 배열형으로 관리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인덱서고요. 자동차 카탈로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서와 이터레이터는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사용하는 개발자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기, 이터레이터는 내가 만든 개체를 포이치문으로 일드 리턴해서 포이치문으로 사용하기, 포이치문으로 내가 만든 개체를 돌렸을 때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값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반환을 시켜주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터레이터 반복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클래스를 설계할 때 이터레이터까지 구현을 해놓으면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세계에서의 대리운전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의 대리자는 대신 호출해준다. 즉 다중 메서드를 대신 호출해준다. 하나 이상의 메서드를 담아놓고 다만 메서드 시그니처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동일한 메서드 시그니처를 갖는 메서드를 담아놓고 하나 이상 담아놓고 다중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싶다. 대신 호출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대리자고요. 이러한 대리자는 역시 우리가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최근에는 델리게이트 키워드를 감싸놓은 펑크라든가 액션이라든가 프레디케이트와 같은 내장 대리자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자는 이벤트 만들 때도 사용이 돼요. 이벤트 핸들러라는 이름의 대리자를 만들었으면 이 대리자 타입으로 클릭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벤트는 클릭했을 때 하나 이상의 대리자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어떤 거를 클릭했을 때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하나 이상의 대리자에 담겨져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할 거냐, 그런 처리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우리는 주로 이벤트 처리기, 이벤트 핸들러라고 한다라는 거죠. 즉 클릭 이벤트에 등록된 값이 널 값이 아니면 클릭 이벤트를 실행해라, 인보크 시켜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메서드를 이벤트 처리기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표현을 해놨지 않았는데요. 다형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형성. 다형성은 다양한 형태를 따져주시면 돼요. 단어 그대로 다양한 형태. 다형성은 I 스탠다드로 어떠한 변수에 어떠한 메서드에 매개 변수로 인터페이스형 매개 변수를 받아요. 그럼 I 스탠다드를 제가 위에 잠깐 갔다 올게요. 컨트롤 시프트 위쪽 화살표. 그러면 여기 I 스탠다드가 왔잖아요. I 스탠다드는 런 메서드가 추상화되어 있어요. 즉 I 스탠다드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는 카 클래스가 있고 카 클래스 또 다른 클래스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화살표 다시 내려와서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 형태를 담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를 어떻게 한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제가 다형성 얘기할 때 또 다른 단어로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다양성. 만약 여기다가 만약에 카만 해도 현재 코드는 에러는 안 나겠죠. 카 클래스 에러. 카 클래스에 런 메서드는 있기 때문에 런 메서드만 본 거니까 카 클래스에도 런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얘는 뭐만 받을 수 있어요? 카 클래스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넓게 뭐를 부모 역할을 해주는 I 스탠다드를 I 스탠다드로 받으면 여기는 현재 예제에서는 카 클래스 하나밖에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도 받을 수 있다?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 형태의 매개 변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다양한 형태
좀 더 융통성이 있다,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카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카 클래스로 매개 변수를 한정하지 않고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매개 변수로 받겠다. 어차피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들은 런 메서드가 있을 거니까. 이러한 형태대로 이러한 모양으로 표현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형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특성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내용만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F11번 한번 돌려보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F11번. 자, 그러면 F11번 자동차 클래스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통해서 캠핑카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1번. 그러면 네임에 캠핑카로 넘어오고 F11번 넘겨준 네임을 필드 네임에다가 저장하겠죠. 필드 네임에 저장하겠죠. 필드는 클래스의 상태 관리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캠핑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F11번 눌러서 run 메서드를 호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메서드는 I 스탠다드로부터 상속받은 메서드가 실제 구현된 메서드겠죠. F11번. 그러면 현재 상태에는 네임에는 캠핑카가 저장되어 있고 F11번 누르면 실행시켰을 때 뭐뭐뭐 자동차가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다시 F11번 눌러서 이번에는 속성 카 클래스에 매개 변수가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서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기본 값은 네임을 좋은 차로 초기화를 시키네요. F11번. 그러고 나서 그냥 실행하게 되면 좋은 차 자동차가 달립니다인데요. 다시 속성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 값을 변경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네임에다가 스포츠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11번. 이건 안 갔다 오네요. 그러면 F11번 눌러서 실행하면 현재 네임에는 뭐로 넘겨준 스포츠카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F11번 눌러보면 얘가 선택된 상태여서 그래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잠깐만요. 다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놓고 F5번 눌러서 여기까지 한 번에 올게요. 여기까지 한 번에 오겠습니다. 현재까지 캠핑카 자동차 달립니다 해서 여기를 다시 F11번 눌러서 F11번으로 넘어가 보면 스포츠카 자동차 달립니다가 뜨고요. 자, 그럼 인덱서는 현재 자동차 클래스에다가 정수형 매개 변수로 2칸짜리 하나 만들어요. 인덱서를. 그러면 2칸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2칸짜리 네임스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2칸짜리 문자열을 받아 놓을 수 있는 거. 그러고 나서 0번째 인덱서를 통해서 1번 자동차 저장. 이거 어디 옵션 있었죠? 어쨌든 들어가는 것까지 옵션이 있어요. 다시 F11번 눌러서 2번 자동차 저장해 놓으면 네임스에 뭐가 저장되어 있다? 네임스 배열에 어디 있어요? 네임스 배열에 여기가 지금 포커스 안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럼 카 클래스의 랭스는 2개 있고요. 다시 F11번 눌러서 2번 반복해라. 0번째 얼마? 1번 자동차. 다시 F11번, F11번. 0번째, 첫 번째는 2번 자동차가 출력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만든 개체에다가 인덱서, 배열형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인덱서를 구현을 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다시 F11번 빠져나오기. 그런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구현을 해놨어요. 반복기를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구현해놨기 때문에 포문이 아니라 포이치문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일드 리턴에서 하나씩 끄집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보면 카에서 하나를 뽑아서 네임에다가 담아놓고 여기서 하나 일드 리턴이 한번 되는 거예요.
일드 리턴 한번 하고 와서 네임을 담아서 네임에는 1번 자동차 담아서 1번 자동차 출력. 다시 F11번, F11번, 다시 일드 리턴 갔다가 와서 일드 리턴 해서 두 번째 거 담아서 네임에다 담아 놓으면 2번 자동차 담기고요. 2번 자동차 출력. 2번 자동차 출력. 다시 F11번 빠져나오기.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이터레이터, 내가 만든 클래스의 이터레이터를 구현해 놓으면 내가 만든 객체를 포이치문으로 반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객체에 있는 특정한 배열형, 특정한 컬렉션 형태의 데이터를 배열형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대리자 이벤트 처리기를 한꺼번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로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전기자동차 이름을 갖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고 btn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자동차에다가 클릭 이벤트에다가 의미상으로 클릭 이벤트에다가 run 메서드를 하나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car.event handler 이만큼은 줄였어도 되죠. F11번 하나 등록, 클릭 메서드에다가 하나 등록, 클릭 메서드에 보면 메서드 하나 등록해 놨어요. 다시 F11번 클릭 메서드에 메서드 2개 등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온 클릭 메서드 통해서 현재 들어있는 거에 널 값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클릭을 실행해라. 클릭 실행. 그러면 실행, 또 실행, 한 번, 두 번 실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F11번 빠져나오고 온 클릭 끝.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2번 실행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형성 테스트는 카 리페어에다가 카 리페어 클래스에다가 뭐를 상속하는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캠핑카하고 역시 똑같은 카 클래스이지만 I 스탠다드를 상속하는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두 개를 넘겨줘요. 그러면 캠핑카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 리페어에다가 전달하면 여기 들어와서 현재 카는 받아서 run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뭐뭐뭐 자동차가 달립니다. 아, 여기다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뭐뭐를 수정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뭐뭐가 달립니다. 예. 다시 F11번 눌러서 스포츠카를 전달했어요. F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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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번 해보면 역시 스포츠카 자동차가 달립니다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F11번 하면 종료가 되는 거고요. 전체가 다 끝났으니까 F11번으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건 안 뜨네요. 소멸자. 그러면 잠깐 전체를 선택해 놓고 일단 한 번에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 자, 실행하게 되면 여기까지 좀 전에 F11번으로 여기까지 실행했었고요. 여기까지 다시요. 여기까지는 F11번으로 실행했는데 여기 부분은 우리가 객체를 만든 게 전기자동차가 나중에 만든 게 먼저 폐차되네요. 의미상으로 현재 코드에서는 그 다음에 캠핑카, 그 다음에 좋은 차, 스포츠카 요 순서대로 그게 되네요. 우리가 만든 순서대로 전기자동차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먼저 폐차가 되는 형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캠핑카, 좋은 차, 스포츠카 순서대로 일단은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어쨌든 누구한테 맡기는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가베지 컬렉터, 가베지 수집기한테 맡기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닷넷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로젝트에서는 이 모양이 보이지만 닷넷 코어 기반에서는 이 모양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났다. 닷넷 코어 기반에서는 이거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1, 2, 3번 예제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시고요. 그리고 3번 예제가 그대로 현재 예제예요. 현재 예제가 그대로 3번 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클래스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놓고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테스트 해 보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배웠었던 클래스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다 써본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개체와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즉, 개체와 개체들 간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체 안에, 즉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그 개체 안에는 여러 가지 멤버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멤버들의 그 의미, 사용 의미를 우리가 알아주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캡슐화라는 단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프라이빗한 필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속,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것을 자식 클래스에서 상속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상화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말 그대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추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런 메서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런 메서드를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구현하도록 강제를 시켜주는 목적이 큽니다. 추상화,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 클래스. 어떤 설계 개념이 추상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4가지 큰 특징 중에서 다형성이라는 게 있죠. 폴리몰피즘. 다형성은 다양한 형태라고 얘기했어요. 즉 메서드 또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특정한 클래스를 담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의 부모를 만들어 놓으면 그릇이 더 넓어져요. 부모의 마음처럼 그릇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즉 인터페이스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모든 클래스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더라. 다양한 형태가 되더라. 그게 바로 뭐다? 다형성이다. 이러한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형성의 4가지 큰 특징을 가지는 게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OOP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러면 일단은 단어부터 정리를 하고요. 그 용어에 대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예제 조각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반복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단어, 용어, 코드 조각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그게 그때 아니면 상위 개념의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이게 이거였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딩, 프로그래밍은 꾸준한 연습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타이핑, 내일도 타이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